안녕하세요. 조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란 투자 시스템을 말합니다. 시스템이 문제없이 잘 작동한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된다면 뇌동매매나 감정매매보다는 시스템에 의한 투자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가내수 공업에서 근대적 개념의 기업으로 넘어오면서 기업에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몇몇이 운영하는 것이 아닌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서 분업을 통해 회사를 굴려가게 된 것이죠. 기업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모르던 시절에는 정부나 군대의 시스템을 가져와서 기업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옛날 대기업 회장님들의 자서전을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상하관계, 수직관계가 확실하고 직원을 부하처럼 다루죠. 저는 군대식 시스템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집단의 덩치가 커지고 인원이 늘어나면 좋든 싫든 시스템이 필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만 봐도 그렇죠. 청동기 시대에 국가가 세워지면서 팔족법이 생깁니다. 부족 사회에는 인원이 얼마 안 되니 문제가 생겨도 얼굴 맞대고 해결하면 되지만 인원이 늘어나고 덩치가 커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집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비서실, 인사팀, 재무팀, 기획팀, 운영팀 등이 있죠. 그 외에도 마케팅팀, 상품개발팀, 법무팀, 홍보팀 등이 존재합니다. 각 팀은 맡은 바 임무가 구분되고 권한이 주어지며 그 권한에 따른 책임도 생깁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미 하나의 회사의 시스템이 고조선이라는 한 국가의 시스템을 아득히 뛰어넘은 것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던 국민연금도 개인 혹은 소수의 인원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정해진 시기가 오면 리밸런싱합니다.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어 있으니 시대의 변화에도 빠르게 적응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기업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합니다. 크고 거대한 덩치의 집단이 이렇게 민첩하게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시스템의 힘이 무서운지도 느낍니다.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봤자 이기기가 힘듭니다. 소비자는 자금력도 기업에 비해서 모자랄 뿐더러 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법무팀이 나서서 전적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기업의 법무팀이 소비자와의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팀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진행합니다. 마치 한 척의 항공모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업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주식을 열심히 사서 모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네요. 사족을 붙이자면 얼마 전 뉴스에 보니 모 보험회사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보험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니 시스템을 만든 건 사람일 테지만 만들어진 시스템은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초소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재밌게 보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몇몇의 중소기업은 시스템이 없습니다. 팀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합니다. 한 사람이 오늘은 인사팀, 내일은 영업, 그 다음 날에는 홍보팀이 됩니다. 입사 면접 시에도 시스템이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기준도 애매합니다. 명확한 복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번 달에는 믹스커피가 제공되지만 다음 달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있던 사원복지도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합니다. 명절에도 어떨 때는 명절 보너스가 지급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스텝이 나오기도 하며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연봉이나 호봉에 대한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이 가능하다면 중소기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연봉 통보가 일상적이며 자신이 회사에 기여한 것들이 정량적으로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말하기에 따라서 연봉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며 이런 중소기업의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 혈연, 시험, 학연 등인 경우도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계약서와 다른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출근이 빨라지기도 하고 퇴근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출근이 늦어지거나 퇴근이 빨라지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야근 수당이라도 챙겨주면 정말 다행입니다. 사장님의 마인드도 군사 정권 시절의 그것과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회식으로 새벽까지 사원들을 잡아두고는 다음날 지각하면 대역죄인 다루듯 합니다. 오히려 대기업 사장님의 마인드가 더 오픈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사실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 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없어서 대기업, 중견기업이 되지 못한 것인지,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이 없는 것인지 말이죠. 사실 중소기업의 이익으로는 사원을 많이 뽑는 것이 힘들고 인원이 부족하니 한 명이 여러 부서의 업무를 하는 것이죠. 그런 만큼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힘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예전에 다룬 영상에서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퀀트 투자를 시작하면서 저만의 투자 시스템을 구축했고 저의 머릿속에는 매수팀, 홀딩팀, 매도팀 등등의 부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부서는 확실히 자기 역할이 구분되고 권한이 주어집니다. 회사와 다른 점은 얘들은 책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오롯이 본체인 제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이 오면 매수팀은 매수를 누르고 매도팀은 매도를 누릅니다. 사실 매수팀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1년에 많아야 10일 정도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나마도 하루에 10분 정도 일하고 다시 휴가에 들어갑니다. 매도팀은 더욱더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의 본질은 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배당주나 배당 ETF를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익절을 통한 매매 차익은 그냥 보너스일 뿐입니다. 배당소득세는 15.4%이고 양도소득세는 22%이니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가기 전에는 세금 측면에서도 이득이죠. 심지어 저는 4848 같은 타이밍 매매를 할 줄도 모르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대부분 자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생각되는 지수나 섹터 ETF에 들어가 있고 매도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팀과 매도팀에서 일하는 뇌세포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월급인 칼로리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합니다. 제 머릿속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는 팀은 홀딩팀입니다. 홀딩팀은 매우 바쁩니다. 주말도, 휴가도, 퇴근도 없이 1년 내도록 일하는 팀이거든요.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 비관적인 뉴스가 없었던 날은 단연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단 하루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대세 상승장에서도 뉴스 한 구석에서는 나쁜 뉴스가 나옵니다. 홀딩팀의 역할은 그런 뉴스를 찾아보고도 매도하지 않게 하는 팀입니다. 저는 비관적인 뉴스를 찾아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홀딩팀은 부정적인 뉴스를 보고도 팔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빡셉니다. 그래서 일하는 뇌세포 수도 엄청 많고 월급으로 칼로리도 많이 받습니다. 마치 대기업에서 힘 좀 쓰는 비서실, 재무팀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이외에 제 머릿속에 있는 또 다른 팀들은 다음 영상에서 차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 혹은 증권사 레포트 등을 분석하느라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피곤하신 분이 있다면 저와 비슷하게 자산의 일부를 퀀트를 기반으로 하여 투자 시스템을 구축해 보시는 건 어떨까 권해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두가 원하는 경제적 목표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수호 조선생이었습니다.